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장기표의 직격 시간입니다. 장 대표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이 공군 여성부사관이 남성 선임 부사관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한 사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군 전체의 기강 문제가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제기되고,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지휘계 통해서 총동원됐다 하는 혐의가 있고, 급기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참모총장을 해임하는 사태에 이르는데, 이 사태 전반을 장 대표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는요, 이 군이라는 데가 주로 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 중간 간부가 이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정말 스스로 또 이 목숨을 끊은 데 대해서 그냥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 인간적인 정말 연민의 정말 느끼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보니까요, 군 기강이 완전히 그냥 뭐 무너졌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엉망입니다. 이게 몇 차례 상관에게 말하면 보고를 하고, 보고라는 게 아니라 진정을 한 거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그래도 뭐 군 경찰이 나간데도, 군 경찰이 또 알려졌어도 이 사람들도 또 뭐 조사라고는 하는 게 하는데, 또 뭐 이게 한 번 했다 하면 한 달 정도씩 연기가 되고, 결국 이래가지고 이 당사자가 말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확대 해석인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완전히 지금 이 군이 지금, 군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북한이 없다면 우리나라 군대가 왜 이렇게나 많이 있겠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취하면 오히려 안 되는 것처럼 하니까 결국은 군 기강도 완전히 해이해진 것이다 싶고,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은 물론 그 성추행을 한 당사자들에게도 있지만 정말 문재인 정권에게도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날 추념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 보면 역시 내로남불,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사과를 했느냐 하면,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병력 문화의 폐습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폐습, 결국 전 정권 탓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국군 통수권자라서 자기가 지금 자기한테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고 하고 이걸 지금 사과를 해야 되지, 지난 정권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구제불능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지금 수사도요, 또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특히 이제 이 유족들은 그 공군 참모총장 사표 내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표를 받지 아니하고 현직 상태에서 참모총장까지 조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유족들의 요구가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 뭐 제대로 빈소가 제대로 치열해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이 조문을 할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서 군 당국,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대한 굉장한 국민적 분노와 질책이 있는 것은 그나마 이런 사건을 좀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특히 문재인 정권에 이르러서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 유화 정책, 평화 프로세스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 개념에서 주적에서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는데 이게 북한은 1년에 몇 차례씩 그 평양에 최신 병기를 동원해가지고 그 열병 분열식 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의 주적은 대한민국이 분명해요. 그래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강군의 형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적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군대는 나태하고 군기가 해이해지고 성추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필연적이에요. 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 방위를 위한 이 무장 조직인데 항상 주적 개념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는 정신을 가져야지 이걸 빼버리면 병정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병정놀이. 별 달고 별 하나 둘 셋 뭐 소령 중령 대령 뭐 하사관 부사관 뭐 이래갖고 부대 안에 모여갖고 한미 군사훈련도 안 하고 그 병정놀이 하는 꼴이 되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 정권 아래서는 정권 교체 이걸 깨닫는 정권이 교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는데도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그만두고 그리고 민주당 당헌까지 고쳐가지고 후보를 기책사유했는데도 이걸 4개 하고 한 이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군참모총장 해임하는 이런 모습에 100분의 1도 보이지 않는데 이거 어찌 생각하세요? 이 문재인 정권이 방금 우리 박 대표님 말씀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를 자부하면서도 그 박원순 시장 사건,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사과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 당 안에서요, 뭐 피해 호소인이니 이런 말 해서할 때요, 한 분도 그 제지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지하는. 그 다음에 그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서울시장이요, 성추행 사건으로 자살을 해가지고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부끄러워서도요, 좀 아이고 당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면 모르지만은 그 당에서 아주 합법적으로 당은 개정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뭐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북한과 관련해서요, 이 정권이요 6.25 이 전쟁 말하자면 기념일에도 또 현충일에도 북한을 한번 언급도 안 하는 정권입니다. 정권이고 오히려 오늘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발언 보니까 한미연합훈련으로 대화 분위기를 깨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뭐 그런 말 한두 번 한 일이 아니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대화는 그냥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나 듣는 겁니다. 우리가요 북한을 규탄할 때는 엄중하게 규탄하고 한미연합훈련도 제대로 할 때 남북 대화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화를 구걸한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화를 구걸하면 돌아오는 것은 뭐냐? 모욕입니다. 모욕. 정말 입에 담기도 거북살스러운 모욕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권은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구제불능입니다. 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요, 이 정권은 진짜 나쁜 정권이거든요. 저는요, 문재인 정권의 여러 실정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은 한 1년 반 됐죠. 그 북한에서 두 사람이 젊은이가 기순했을 때 그거를요, 눈을 감추어 가지고 판문점에 가가지고 강제로 북송한 거, 이거는 진짜 나쁜 겁니다. 이거는 즉 이처럼 이런 이 대북 저자세가 아니라 굴종적인 이런 태도를 취하면 취할수록 남북 관계는 더욱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또 대화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지적하면 북한에서요 핵무기 계속 지금 만들고, 지금 이 핵무기가요 한 3, 4년 전에는 한 10여 기 정도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약 한 40기 정도가 있을 거라 그러고 앞으로 한 4, 5년 후에는요 한 200기 정도가 있을 거라 그럽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남북 간의 긴장 조성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연합훈련도 안 하고 북한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도 한마디 못하는 이런 정권, 이거는 정말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사건이다 싶어서 정말 하루속히 문재인 정권을 갈아치워야 된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다음에는 이 장 대표께서 국민의힘당 당원협의회 회장이시기도 하니까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이제 금요일 5시 앞으로 나오는데 지난 주말에 글쎄 그 뭐 돌연 변수라고 보기에는 뭐 조금 멋쩍긴 하지만은 그러나 작은 파동이 일어나는 일이 김종인 씨가 공개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난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검사 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 된 일이 없다. 이제 그런 발을 해서 윤석열 총장을 배척해. 한때는 별의 순간이 왔다. 이렇게까지 쉽게 올리다가 그 다음에 이 당을 떠난 사람인데 침을 뱉고 아사리판이라고. 그런데 이 당 경선 과정에 입당하겠다고 하는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비난한 데다가 이 유력한 이준석 대표 후보가 자기가 대표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선대위원장을 모시겠다. 이렇게 발언한 거. 그 물론 조건 조금 붙이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장 말하자면 유력한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 뭐 말은 뭐 검사가 하던 사람이 곧바로 대통령 된 일은 없다. 된 일은 없죠. 뭐 그렇지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없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없는 게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특히 한 사람밖에 없는 대통령. 이 말은 뭐냐?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말을 하는데도 이 사람을요, 야권에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는 뭐 전당대 참석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 국민의힘이 도대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겠다고 하는 결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론조사상 이 대표 후보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이 이준석 후보의 경우 그런 사람을요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선대위원장도 거론할 때입니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또 이제 김종인 씨라는 분은 그동안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몇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추파를 던졌는데 아마 자기한테 리콜이 오지 않으니까 아마 지금 상당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이 정권 교체에 엄청난 방해가 저는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후보도 이런 잘못된 인식을 과감하게 대표 경선 선거하기 전에 자기 이런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당원에게 또 국민에게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화제를 좀 옮겨봐야 되겠는데 송영길 대표가 최근에 조국 자서전과 관련해서 이거 아주 애매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또 찍어대는 그런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도 몇 가지 발언에 이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장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지난번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한다 그러길래 진짜 만시지탄이지만 어쨌든지 역시 국민이 무섭구나. 지난번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아마 사과하려는 모양이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또 정당 대표로서 사과하는 것은
뭐 그런 데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은 하면서도 그 사과의 내용이요 도대체 이 젊은이들에게 저기 상당히 실망을 시킨 데 대해서 미안하다. 그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사건을 오히려 이거를 무슨 조국이를 옹호한 조국 수호, 검찰개혁, 조국 수호, 정경심을 사랑한다. 이런 데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없습니다. 더욱이 사법 1심에 지금 이미 지금 징역 지금 실형을 지금 선고받고 있는데 사법적인 문제는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송영길 씨가요 제대로 반성을 하려 그러면 대표 됐으니까 이제 반성할 게 아니라 지난날 그 사건이 났을 때 전혀 반성하지 않은 자기 그리고 당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참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전혀 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송영길이라는 사람 난 또 이거 명색이 뭐 학생운동도 하고 또 뭐 그렇게 또 아무래도 젊은 축에 속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좀 뭘 논리적으로 좀 정합성이 있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번에 지금 야당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나 하면 앞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장 하여튼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 기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도록끔 여야 간에 합의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창피스러워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너무너무 뻔뻔스러운 자세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에 민주당의 기책 사유로 그것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하게 됐는데 당헌까지 합법적으로 개정한 것도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후보까지 낸 정당이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지금 와가지고 아이고 그 당의 기책 사유로 보궐선거를 하게 될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자. 국민 여러분, 이처럼 이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뻔뻔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국민이 분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발언들은 진짜 국민을 무시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 사람은 또 이런 말도 해놨습니다. 윤석열 씨 검증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그런 말도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뭐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협박하는 거.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도 아직도 전혀 정신 차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보태면 그런 사과도 아닌 사과를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난리랍니다. 송영길이 물러나라고. 이런 정당입니다. 이런 정당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내려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조국 씨 얘기가 나온 김에 예. 최근에 이제 조국의 시간, 예. 자기 가족들의 피로써 내려간 항의선지, 변명선지, 변론선지 이거라고 꽤 많이 팔리고 파동을 일으키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현 주류들은 뭐 그냥 덮고 가자 이런 태도인데 이 조국 씨의 이 태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스갯소리지만은 예. 장 대표 법관의 후배 아니요? 예. 그걸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조국 사건이요. 아마 이 역사에 상당히 크게 기록될 것 같습니다. 이 한민족의 구성 가운데 그렇게나 이 내로남불을 안 되고 위선, 뻔뻔스러운 그것도 또 그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아마 이 우리가 왜 뭐 신돈의 사건 뭐 등등 아마 이런 반열에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런 민족적으로 부끄러운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정말 저는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뭐 말도 되지도 않는 책을 하나 냈는데 왜 말도 되지도 않느냐 하면 그렇게나 할 말이 있으면요 법정에서 좀 말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뭐 무려 300분이라든가 일체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 왜 안 합니까? 아니 자기가 저 정당한 것이 있었다면 왜 법정에서 말을 안 하겠습니까? 선서를 한 마당에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즉 자기가 잘못을 범했는데 그걸 잘못을 그대로 시인하기도 어렵고, 잘못을 범했는데도 거짓말하면 또 위정의 벌까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안 한 거 아닙니까? 즉 조국이가 말을 못합니까? 그렇게는 말 잘하는 사람이 법정에서 말하면 이른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은 검사의 기소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 한마디 못한 사람이요 지금 와가지고 무슨 책을 냅니까? 그런데요 국민 여러분, 이 책이요 뭐 하루인지 뭐 이틀 만에요 10만 부 이상이 팔렸답니다. 아니 조국이 비난하려고 이 10만 부 이상 샀겠습니까? 조국이 옹호하는데 조국이 동정해서 조국이 후원하기 위해서 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 수준이요 이렇게 돼 가지고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조국이 같은 사람이 저따위 헛소리를 좀 할 수 없도록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번 이 사건에서 간절하게 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데 뭐 경향신문은 조금은 낫던데 조국이 사건에 대해서요 이걸 제대로 비난하는 글 한 분 안 쓰고도 계속 칼럼 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부작위에 의한 범죄입니다. 부작위에 의한. 그래서 저는 이 지식인들이 문제입니다. 지식인들이 도대체 교묘하게 조국이 사건을 비껴가도록 만들고 옹호하도록 만들고 거기다 또 뭐 계속 또 검찰개혁. 아니 조국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이지 조국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것이 검찰개혁입니까? 이런 데 대해서 지식인들이 이걸 바로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계속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이 언론의 칼럼니스트입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 씨는 조국 씨 이름 밑에 전 법무장관 저는 그 말 안 붙입니다. 자금 조국 씨는 서울대학교 동문회 이 홈페이지에 부끄러운 동문 압도적 1위가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 책 제목 조국의 시간, 피로 쓰셨다는 조국의 시간, 그 책뿐 아니라 조국이라는 사람의 시간을 이제는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끝나야 이게 마감될 것 같습니다. 예. 해답은 그거밖에 없고. 예.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